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주문남TV의 주문남입니다. 더 노스페이스 브랜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영업무역 홀딩스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 2023년 5월 21일이고요. 영업무역 홀딩스의 매출액을 제 41기 즉 14년부터 23년 1월 1일부터 3월 30일 요까지 봤는데요. 14년대에 1조 6천억을 1년 동안 벌었는데 현재 23년도는 한 분기 만에 1조를 벌어들였습니다. 여기서 봐야 될 포지션이 21년부터 22년의 매출 변동을 봐야 되는데요. 일단은 영업이익이 5,700억에서 1조가 나왔고요. 당기순이익이 4천억 정도에서 8,981억 정도 나왔습니다. 엄청난 매출 상승, 퀀텀 점프를 이루었다고 보면 되고요. 일단은 영업무역의 주 포지션이 더 노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겨울에 많이 팔리잖아요. 어쨌든 이번에 1분기에 겨울이 주 포지션은 아니지만은 주 포지셔닝은 아니지만 어쨌든 1분기에 매출을 1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2천억에 당기순이익이 1863억 정도 낸 것을 봤을 때 올해도 실적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하지만 22년 작년에 환율 상승의 그런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버프를 받은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기대해봐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밑에 서 보여주고 싶은 건요. 14년부터 꾸준하게 매출 상승을 이루었다는 거고요.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역시도 꾸준하게 쉬지 않고 올랐다라고 보시면요. 이 회사는 회사로서 정확한 매출액을 보여준다라고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 46기부터 50기를 따졌을 때 50기를 보면요. 제조 OEM이 61.3%입니다. 영업이익에 차지한 부분이 64.1%고요. 그러면 이제 2020년도에는 58.8%.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제조 OEM에서 거의 매출의 60%, 영업이익의 60%를 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스캇이 20.6%, 영업이익은 12.2%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 내수 리테일, 기타에서 뭐 등등 차지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채와 자본을 봤을 때 이익잉여금이 정말 많이 늡니다. 1조 7천억, 1조 8천억씩 이익잉여금이 꽉꽉 차이고요. 부채 비율이 43.26%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요. 이번에 보유 현금이 일단은 150억 그리고 단기금융기관 예치금이 1조 두 개 합쳐서 1조 넘게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회사 고간이 단단하게 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해서 회사의 부채가 딱히 이제 이번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영업무역 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업 개요를 보면요. 일단은 2009년 7월 1일에 회사 분할을 통해 쥐주회사로 종속되어 있고요. 영업무역을 통해 아웃도어 및 스포츠 의류, 신발, 백팩의 제조, 수출, 유통사업. 그러니까 영업무역 홀딩스의 유통사업을 담당하는 쪽은요. 영업무역이고요. 영업 아웃도어는요. 국내 노스페이스 브랜드 리테일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KPGT를 2012년만 신발 및 어류용 생산 공장 부지 및 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본격적인 공단 개발을 진행하고요. 2012년도에 스칸노스 아시아를 설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분 되게 복잡한데요. 단순하게 하면 영업무역 홀딩스는요. 코리아 EPZ 방글라데시에 있는 이제 이런 산업단지 공단은 100% 갖고 있고요. 스칸노스 아시아를 60%, 골드윈을 11.56%를 투자 명목으로 가지고 있고요. 영원 아웃도어가 59.3%, 영업무역은 50.52%인데 여기서 보셔야 될 게 더 노스페이스는 영업무역과 전혀 그렇게 그러니까 매출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관련은 없다. 하지만 뭐 생산하는 이 부분은 관련이 있지만 어쨌든 영원 아웃도어가 벌어들이는 이 매출 포지션은 영업무역과 조금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부분 또 노스페이스 때문에 영업무역 홀딩스를 투자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영업무역이 또 스캇을 갖고 있고 골드윈을 투자 명목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골드윈이 되게 중요한데요. 영업무역 홀딩스에서 지분율이 11.56%, 영업무역에서 8.66%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20.2%인데요. 취득 원가가 3천만 원도 안 됩니다. 2,992만 5천원, 2,638만 5천원. 두 개 합치면 거의 5천만 원도 안 되는데요. 현재 이게 주식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수익이 거의 10억 정도 나 있습니다. 근데 이 골드윈이 뭘까? 일단은 보면 알겠지만 이 양력 내역을 봤을 때
일단은 92년도에 일본 골드윈사 합작회사 골드윈 코리아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골드윈 코리아가 영원 아웃도어가 관련되는데요. 골드윈 코리아를 영원 아웃도어의 예전 이름을 골드윈 코리아라고 하고요. 그래서 더 노스페이스 브랜드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개시를 하였고요. 골드윈 코리아를 영원 아웃도어로 상호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업무역을 신설범위 분할하여 전속범위로 지주회사 체제를 전환했습니다. 영업무역 홀딩스를. 그래서 영업무역 홀딩스로 상호를 변경했고요. 이 파란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 설명을 하겠지만 방글라데시와 관련된데요. 1987년부터 방글라데시 치타공에 들어갔고요. 99년에 공단 기공식을 통해서 들어가고 있고 영업무역을 통해서 공장 설립을 하였는데요. 어쨌든 영업무역 홀딩스와 관련된 게 이 방글라데시의 KPZ 이 공장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영원 아웃도어는 영업무역 홀딩스가 59.3%, 골드윙 40.7% 두 가지 지분을 합쳐져서 설립을 했고 영원 아웃도어는 더 노스페이스 브랜드 제품 및 판매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골드윙과 합칠까요? 바로 영업무역 그룹은 골드윙과 합작하는데 합작한 이유는요. 당시 미국 노스페이스 브랜드의 아시아 영업 총괄 라이센스를 이제 보유하고 있었죠. 골드윈이. 그래서 최근에 이거 브랜드의 다각화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합작 범위를 설립하면서 경합 금지, 즉 도노스페이스 말고 다른 브랜드를 할 수 없도록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협업하는 대신. 하지만 이번에 풀렸죠. 근데 풀린 이유 중에 골드윈의 최대 주주로 등극한 영업무역 홀딩스가 힘을 발휘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판단에 있어서 대주주의 입김이 셌다는 거죠. 영업무역 홀딩스와 영업무역 합치면 20% 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골드윈의 최대 주주가 되고 처음 체결한 계약인 만큼 상표권, 라이선스 계약 조건을 조정하는 데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첫 번째 투자 포인트입니다. 영업무역 홀딩스, 즉 더 노스페이스를 제외하고 다른 메이커, 상표를 가지고 와서 판매, 제품을 할 수 있는 경험 금지를 풀었다는 게 있고요. 일단은 7년 더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골드윈의 최대 주주 지위를 놓치지 않을 거고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도노스페이스 말고 다른 브랜드가 또 들어올 수 있다라고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드윈은 합친 이유는 아시아 영업 총괄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 친환경호가 KPZ인데요. 영업무역이 방글라데시 수출의 25%를 담당합니다. 근데 이 공장 규모를 보시면 알겠지만 태양열 판으로 되어 있고 사진만 봐도 엄청나게 큽니다. 약 300만 평의 불모지 땅을 400종이 넘는 나무 250만 그루와 대규모 조림 사업을 통해 1150에이커에 달하는 녹지로 개발을 하였고요. 여기에 190만 톤 이상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방글라데시 사업 초기에 홍수, 태풍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정도까지 컸고요. 굉장히 높은 약 300만 평 이상의 이제 공장 부지를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방글라데시는 영업무역에 굉장히 이제 방글라데시 자체가 영업무역을 되게 좋게 생각하는데요. 2021년 기사를 보면요. 22일 섬유업계에 따르면 영업무역이 2억 달러, 2234억 원을 투자해서 방글라데시 치타공에 조성한 수출 가공공단 하이테크 파크의 착공식을 열렸습니다. 이걸 이제 하면요. 영업무역의 기존에 운영하던 한국 수출업 공단지 내에 40만 미터 제곱의 규모로 지어진 치타공 하이테크 파크의 벤처기업들이 산실이 돼 41층 높이 빌딩이 들어서고요. 최대 2만 개의 일자리를 만드는데 또 돈을 투자를 하고요. 그래서 방글라데시 정부는요. 이 성기학 영업무역 회장을 대단한 대사로 엄지척을 하였습니다. 즉 영업무역은 40년간 방글라데시 정부와 협업하여 대표적인 민간 투자자로 자리 잡았고요. 방글라데시 FDI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영업무역은 1980년 국내에 가장 먼저 방글라데시에 진출하여 40년간 방글라데시 내 사업을 키웠고요. 방글라데시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어류 수출국인 만큼 현지 경쟁력을 확보해 매출을 제고하겠다는 목표를 이뤘고요. 현재 방글라데시 25%를 담당하고 있고 영업무역의 전체 생산 가운데 방글라데시 비중이 60%에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방글라데시와 영업무역의 끈끈한 관계와 중국 비중이 낮다는 겁니다. 중국 비중이 낮다는 게 또 투자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고요. 이 성기학 영업무역 대표이사 회장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요. 사실 기업의 이제 생각은 그 기업을 세운
대표의 마인드가 있는데요. 성기학 대표 회장 같은 경우는 1947년생입니다.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했고 학창 시절부터 스포츠를 좋아한 스포츠맨이었습니다. 대학 시절 동아리에 산악부로 들 정도로 산을 타며 자연스럽게 아웃도어, 스포츠웨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창립 이후부터 스웨덴 시장을 오리털 점퍼와 스키복 제조, 판매 나서며 적극적으로 공략을 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한 미래를 보는 눈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 사실 97년에 성 회장은 노스페이스를 국내에 소개함과 함께 판권에 확보하여 직접 판매에 나섰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97년도는요 먹고 살기 바빴죠. 이렇게 산을 탄다든지 아웃도어 관련된 시장을 되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눈에 이제 어두웠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기 바빴기 때문에. 근데 이때 눈을 뜬 거예요. 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국내 아웃도어 시장이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였고 성 회장을 판다는 큰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2000년대 들어서 청소년과 40, 50대를 대상으로 아웃도어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거기 앞에 천병에 더 노스페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이 기업 모태인 이 회장님의 생각 가치관과 엄청나게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아까처럼 회장님의 나이가 꽤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자녀분들의 이제 2세경에 슬슬 시작이 되었는데요. 사실 이분들에 대해서 주식 비중이 좀 많이 낮습니다. 일단은 차녀인 성냄 부회장은 2016년부터 영업무역 홀딩스 대표를 맡고 있고 장녀인 성시은 영업무역 이사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셋째 성가은 영원 아웃도어 부사장이 내수 브랜드 전반을 총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2세 경영이 나오는데 사실 이 2세 경영이라기 말이 좀 무색하게 차녀 성래은 분 같은 경우는요 재직 기간이 20년 6개월입니다. 보통 근로자가 이제 요즘 같은 세대가 20년을 한 회사에 있다는 자체가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차녀 성래은 씨가 20년 있기 때문에 2세 경영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영업무역 홀딩스 지분을 0.003%, 성 회장님 지분이 16.77%밖에 없기 때문에 대주주로서 만약에 이 2세가 회장님을 대표하면 주식 수가 많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의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기사를 찾아보니까 원래는 성기학 회장 등 일가가 YMSA를 갖고 있고 YMSA가 영업무역 홀딩스를 이제 이게 밑에 두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YMS가 아직도 29.09%를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 지배구조는 성기학 회장 그리고 비상장된 YMSA 그리고 영업무역 홀딩스, 영업무역, 영업아웃도어 비상장 구조인데요. 2017년 지주사 요건이 자산 5천억 원으로 상향되고 성기학 회장은 자진신고를 통해서 YMSA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성 회장은 그의 오너가는 YMSA 지분을 40% 넘게를 갖고 있는데 이게 비상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지분 구조로 되어 있지 모릅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부터 지분 공개는 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성기학 회장과 기획팀은 YMSA 홀딩스와 합병 계획을 검토를 하고 있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부족한 지분, 성래은 씨의 부족한 지분을 성기학 회장의 증여와 그리고 YMSA의 이 지분, 이 조조를 통해서 이제 지분 싸움이라기보다는 지분 획득이 가지 않을까 싶고요. 이 기사에 또 보면요. 노스페이스를 보고 투자하면 영업무역 홀딩스, 룰루레몬을 이제 계속해서 잘 나갈 것으로 보면 영업무역 주식을 사는 것이 좋다고 또 추천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성래은 씨의 이 지분을 늘리는 이런 과정도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 때 엄청나게 폭락된 주식을 그렇게 많이 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성래은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경영 전반에 이제 올랐잖아요. 그래서 인도 8곳에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단계로 5개 공장, 그러니까 2단계 3개 공장, 총 합해서 8개 공장. 사실 이 사업은요. 2019년 12월에 인도 텔레카나 정부와 90억 루피, 즉 약 1420억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이제서야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회장님이 일선에 나서는 것보다 2세가 나서서 전면에 나서 이 인도 공장을 성공적으로 짓고 거기 안정화를 시킨다면 아무래도 경영 성과를 인정받지 않을까 싶고요. 현재 108만 미터 제곱 부지에 더해서 약 12만 에이커 부지를 추가로 이제 더 요구를 했고 제가 볼 때는 방글라데시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인도까지 성공을 할 수 있을 확률이 높고요. 무엇보다 인도 공장이 성공을 한다면 중국 비중이 안 그래도 있는데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 파란색 해외 생산 공장 중국이 있고요. 방글라데시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에티오피아 그리고 베트남, 엘살바도르 플러스 인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스페이스가 매출을 엄청나게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영업무역에서 따왔는데요. 백화점 실적 자료를 보면 노스페이스는 전체 매출에서 신상품 판매 비중을 90에서 96%를 달합니다. 2월 상품은 3에서 4%인데 2월 상품은 사실 매출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죠. 근데 신상품은 매출 마진율이 높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영업무역을 통해서 공급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했고 영업무역의 재고자산 회전율은 6.9에 까지 다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션은 보통 3에서 4이고요. 노스페이스의 재고자산율은 5에서 6했는데요. 2021년 재고자산율은 6.9회로 어마어마한 이제 영업무역의 능력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 능력을 빗대서 올해 매출도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어나웃도 즉 더 노스페이스를 운영하는 더 영어나웃다가 같은 경우는요. 2020년대에 4,300억 그리고 5,400억 그리고 7,600억까지 엄청난 더 노스페이스의 상승률 엄청나게 잘 팔린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진율이 20% 넘습니다. 1,800억 1,453억 그리고 부채 비율은 26.2%고요. 이익잉여금이 역시 계속 쌓여가고 있다. 자본이 점점 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배당을 했습니다. 영업무역 홀딩스 같은 경우 배당에 대해서 꽤 설왕설래가 많은데요. 3,050원으로 엄청난 배당을 줬고요.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1,530원입니다. 그래서 영업무역 같은 경우는 이제 3.2% 배당 퍼센트가 이제 영업무역 홀딩스는 4.9%. 여기서 눈여겨볼 거 비상장인 영어나웃돈은 한 주당 12만 1,160원을 이제 배당을 합니다. 이 받을 쪽이 어디냐면은 영업무역 홀딩스와 그리고 이제 일본 업체 그렇게 있는데요. 배당금 총액은 726억입니다. 어쨌든 배당도 생각보다 많이 빵빵하게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영업무역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퍼가 2.11이고요. PBR이 0.39, 그리고 배당률 수익은 4.47인데요. 이걸 보면서 참 놀라웠던 게 현재 주가가 68,300원인데 손실 투자자 비율이 1.66%입니다. 무엇보다 이것을 봤을 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제가 검색해 봤을 때 블로그에 이제 영업무역 홀딩스와 영업무역을 투자하는 찐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영업무역 홀딩스와 영업무역 둘 다 이제 투자를 하고 정보를 찾으려면 저보다 더 많은 정보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노스페이스를 생각한다면 영업무역 홀딩스 그리고 룰루레몬이 다른 걸 생각한다면 영업무역. 근데 제가 볼 때 두 개 다 이 영업무역 자체가 마음에 든다면 두 개 다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다른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